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서 4년 무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과 겉다르고 속다른 전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자 국민 기반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을 미룬 채 발목 잡기만 하고 있습니다. 겁박과 고성이 난무하는 동물 국회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식물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여의도 정치권 움직임을 만나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1위, 울먹이며 사과했는데 불협함, 이 얘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지율이 좀 흔들리니까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90도 허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저 박지원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에는 말을 잇지를 못하는 모습까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습니다. 10초 동안 고개를 숙이고 90도 사과까지 했는데요. 근데 전재현 평론가님,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참 저는 박지원 위원장 사과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는데 예. 예를 들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박원지 의원의 성비 논란이라던가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논란을 보면서 박지원 위원장이 참 많은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 문제를 선거 너무 따지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사과와 동시에 정말 반성할 테니까 한 번만 더 믿어달라라는 용기를 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너무 여야 가리지 말고 그래도 어렵게 정치권에서 영입한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쓴소리도 하고 기성 정치인에게 좀 경고를 날릴 때 국민들이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돼야 정치 경력이 많지 않은 정치 신인들도 자꾸 당내에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원지 의원의 성비위 사건 정도에 국한해서 사과를 한 거다.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좀 민주당의 쓴소리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신데 퇴임할 때까지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퇴임 직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만도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특정 그 지지율 말씀은 좀 저희가 여론조사가 바로 준비가 돼야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조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마저도 민주당에 온전히 마음을 못 주고 있는 것은 무언가 민주당이 탐탁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성비 요소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대선 이후에 제대로 패배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공동 비대위원장이면 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강경파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앞서 보도를 보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만류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김용민 의원은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옳은 전략이다. 글쎄요, 당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겠습니다만 공동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눈물 머금고 사과까지 했는데 당에서는 또 파열한 목소리도 있고요. 정말 당 내부 기류가 어떻습니까?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만류를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장과 서로 교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자회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감을 했는데 개인 차원의 입장이라고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개인 차원의 거고요. 입장은 아마 이제 발표문이 아니라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예. 백브리핑을 할 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향후 이제 말하자면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윤호중 위원장께서는. 예.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은 본인 개인적인 생각을 올린 것이지 저게 뭐 전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서 뭐 내분이다, 각을 세운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만 보면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진심 어린 사과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반성한 거예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민주당을 보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간주하고 나와 틀린 사람으로 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반대를 해왔던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다음에 온종주의. 이 말하자면은 국회의원들의 온종주의가 결국에는 민주당을 망쳤다. 그다음에 뭐 짧게 봐서는 박안주 의원의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성과 쇄신의 목소리를 낸 부분이지 뭐 이게 뭐 내부의 당에서 어떤 의견 조율 없이 된 건 아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처럼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보편적 시각을 가지고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을 해왔으면 이런 쓴소리와 이런 진정 어린 어떤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조금 더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는 사과를 하면 이번 지방선거도 필패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 저런 사과는 늘 해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보십시오. 탄핵 당하고 예. 나서 그때 자유한국당이죠. 그 당시에 큰절하고 다녔어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정치권에서는 사과는 다반인데 자꾸 지금 현재 민주당이 뭐 사과를 자꾸 하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그 처지가 됐었을 때는 아주 아니, 그럼요. 매일 사과를 했고요. 삭발도 했고요. 큰절도 했고요. 그렇게까지 했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서 대변인 말씀은 2대1 보도,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 오늘 공동 비대위원까지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아마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일 텐데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50%를 2년여 만에 넘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물론 뭐 민주당도 뭐 급격하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정체다. 이게 단순히 박안주 의원의 성비나 혹은 뭐 검수완박 입법 처리 문제 때문이겠느냐?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박지원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도대체 민주당의 본 모습이 뭔가 솔직히 그게 궁금합니다. 사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박홍근 위원장이나 원내대표나 하는 것처럼 우리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뭘 사과하는 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려 죽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 뜻은 개인적인 사과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뭘 사과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만 공동 비대위원장이에요. 당의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제가 그 박지원 위원장 처음 할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정치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대위원 정도는 뭐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당의 지금 위원장을 하는 거죠? 대표를 하는 거죠?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N번방 취재. 그래서 N번방 취재가 민주당의 지금 대표적인 겁니까? 아니 N번방 취재했다고 해서 그냥 당대표 시켜줍니까? 아니잖아요. 뭐 여러 역량들을 봤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어떠한 예.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을 하며 또 당의 공동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지금 사과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헷갈려 죽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도대체 뭐냐 본질이, 지금 뭘 사과하는 거며 뭘 반성하는 거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 다들 하지 않습니까? 다들 사과했는데 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다들 뭐 한다. 아무도 배석도 하지 않습니다. 뒤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비대위원장이 저런 기자회견 하면 뒤에 의원들이 서서 하는 게 다 관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비대위원장 자격도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저는 무슨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격이 아니라고 단언한 건 아니었고요. 예, 서 대변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예. 말씀드리면 박지원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냐 위원급이다 이거 평가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이 살았던 게 정말 최대 범죄 조직인 N번방에 3년간 불꽃 예. 추적단을 하면서 그 맞서 싸웠던 용기와 가치를 알겠습니다. 높이 사서 데려온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뒤에 왜 아무도 의원이 없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한 식으로 뒤에 의원들 서 있고 병풍 서서 사과한다?
그런 거는요 국민들한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박지원 위원장께서 알겠습니다. 혼자 나서 했고 이건 개인적 의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 대변인님이 지금 진정성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도 선거용 사과 아니냐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과거 민주당은 주요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 화면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작년에 2번, 오늘 사과 1번. 서영주 대변인 말씀도 맞아요. 아까 국민의힘도 과거에 더 어려웠을 때 많이 사과를 했었습니다. 뭐 선거용 그렇죠. 비판도 있었고. 근데 과연 이 사과가 뭐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선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사과들을 바라보는 일반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달라고 지금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과거와 보던 장면에서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듯이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던 때에는 이 두 사람은 당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과는 적어도 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개인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실제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우선 당에 아무런 지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 586 용퇴 뭐 이런 쇄신안을 만들겠다고 그랬더니 바로 그 같은 공동비대위원장의 한 사람이 그건 개인 의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저 사과는 당에서도 전혀 조율되지 않은 공동비대위원장의 사과인지 아니면 젊은 정치인 박지원의 사과인지 지금 유권자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언제까지 비대위원장 할까요?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한다면 또 비대위가 구성될지도 몰라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한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전혀 모르는 약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과거에 우리가 보던 장면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예. 이렇다면 과연 유권자들이 그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오늘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곧바로 오늘 오후에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선거라는 것은 사실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비전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라는 돌출된 개인의 명분 없는 출마 때문에 많이 가리워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반성을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명분 없는 출발한 것에 대해 가지고 바로잡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예, 민주당이 반성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명분 없이 출마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에 숨었다. 전예한 평론가님, 이 얘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는 정치인의 사과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는 그 맥락이라든가 그 상황을 보면서 같이 판단해야 되는데 예. 이준석 대표는 일단 본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촉발된 논란에 대해서부터 해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인의 사과라는 것이 선거용이라고 폄하하기가 좀 어려운 사과가 최근 하나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과, 바로 국민의힘의 김혜지 의원의 사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혜지 의원 때문에 장애인 교통 이동권 문제가 촉발되거나 더 나빠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찾아가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치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있는 위치가 다소 불안할 수도 있고 기성 정치인에 비해서 정치 경험이 짧은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선 기간 동안에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에 많은 유권자들이 호응을 했는가? 그 사람이 가진 진정성과 용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높이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좀 지적을 하자면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그때 사과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알겠습니다.